윤석열 기자회견에 격분했죠, 진짜. 왜냐하면 뉴스라는 게 우리가 의제가 뻔히 예상되는 의제가 있고 윤석열이 이거는 좀 받아주지 않을까 싶은 일말의 기대에 있는 것들이 한두 개가 있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반전의 효과. 이러이러한 의제를 기자들이 물어보면 윤석열이가 이 중에 재산페이 특검 받을게. 김건희 특검 받을게. 25만 원 재난지원금 긴급 생활지원금 나눠줄게. 이 세 개를 했다고 쳐봐봐. 기대하고 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윤석열을 때릴 수가 없죠. 근데 확실히 그런 게 있어. 작용과 반작용이 있는데 에이 뭐 변하겠어? 라고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아예 안 변한 상태로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완전 개빡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탄핵의 시작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특히나 그러니까 그 기자회견을 대하는 그 기본적인 태도 자체가 너무 불량한 거예요. 역대 그러니까 박근혜조차 그러니까 그 기자회견 한다고 그러면은 이 메모지하고 볼펜 하나는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뭐 문재인 대통령도 당연하고 노무현 대통령도 너무 당연하고.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예전에 그 기자회견 할 때 그 장시간 마라톤 기자회견 했었잖아요. 그때도 다들 똑똑한 거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다들 볼펜하고 메모지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질문을 메모해서 최대한 성의 있게 대답하려고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윤석열은 맨손으로 들어갔어요. 그래놓고 20개 기자회견을 혼자 다 소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이 기자한테 답할 게 두 가지가 있으면 앞에 건 빼먹어 버려요. 뒤에 것만 답해. 네. 자, 어제 박찬대 원내대표가 야권 170석 때도 탄핵했다. 그 이야기합니다. 기억들 하시겠지만 국민의당이 한 40석, 그리고 그 당시 민주당이 130석, 그리고 그 바른정당으로 갔던 사람들이 또 더 거기 합세해가지고. 네. 그때 기억들 아시죠? 아니 잊어먹을 수가 없어. 234석. 234. 어제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렇게 말해요. 이후 발생할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대통령이 져야 할 일일 것입니다. 단순한 정치 공세가 아닙니다. 엄청 발언 세죠. 네. 여기서 이제 윤석열은 말로만 했잖아요. 최혜병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근데 그걸 진짜로 행사를 하는 순간 우리는 버튼 누른다 이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은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엄중한지 전체적인 그림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어제 그 기자회견만 본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선거도 없었고 지가 당선된 날 이후로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통령 출마하고 당선되고 잤다가 일어났더니 2년 후가 돼가지고 오늘 갑자기 그동안 잘 지내셨죠? 이런 식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대통령 후보 시절에 했던 이야기하고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건희에 대해서도 도이치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도이치 모터스 특검이라는 말도 안 하잖아요. 도이치 그거라고 하잖아요. 도이치 그거.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 억울한 사람이다. 후보 시절에 했던 이야기 그대로예요. 그동안 아무것도 그러니까 대한민국에는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그 내각 조정하고 있잖아요. 비서실장 바꾸고 무슨 뭐 이렇게 민정수석 새로 만들고 하잖아요. 그것도 자기한테 굉장히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자 우리 그동안 잘했기 때문에 수고한 사람들 물러나고 이기 내각을 출범합니다. 굉장히 신나 있어요. 진짜 이건 너무 이상한 거거든요. 지금 자기가 정치적으로 얼마만큼 위험한 상황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쯤 되면은 사고가 전방위적이어야 되거든요. 종합적이어야 돼. 스테레오타입이어야 되는데 하나에 꽂혀서 뭐 내가 대통령이고 국민의힘이 한 108석 얻었는데 뭔 탄핵이야 당하겠어? 근데 내가 만약에 이재명 대표한테 잠깐 무릎 꿇은 것 같은 건 보여도 국민의힘에서 난리 나는데 그러면 내가 이제 또 우리 지지층, 소위 극우 지지층한테는 차면 좀 세워줘야지, 좀 센 척 해야지, 요 느낌이 있는데 그 극우는 대한민국 인구 중에 24%밖에 안 됩니다. 24%면은 4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4분의 3의 국민들이 자기를 밀어낸다는 걸 모르는 건 어떻게 보면 바보에 가까운 그런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내가 어떤 여자랑 같이 사는데 대통령이 내가 대통령인데 대통령 지랄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 꼴 보기 싫어서 그만두고 싶어한다 할 정도로 정말 바보 같은 선택을 한 거예요. 음모론이죠.
아니 근데 이런 기조로 가는 센 민주당이 우리가 지지자들이 원했던 거잖아요. 지금 최상병 특검 그 관련해서 초선 당선자들이 천막 농성 돌입했다. 이게 지금 나와서 사진도 지금 뭐 올라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 21대 국회 때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초선들 뭐 하냐라는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지금 당선되자마자 아직 국회가 열리기도 전인데 지금 시급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초선들 모여가지고 천막 농성에 돌입한다. 이거 진짜 박수 쳐주고 싶은 맞아요. 일입니다. 오늘 또 지금 그 본청 앞 계단에서 결의대 이런 걸 했어요. 네. 초선들 나와가지고. 야, 세상이 이제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엄중하신 분들은 국회에 없어요. 다 스피디하게 빠른 사람들. 엄중하신 분 집에 갔어요. 그러니까. 자, 어쨌건 지금 이제 초미의 관심사는 윤석열이 기자회견처럼 거부권 행사하느냐 이건데 17표 이탈하면은 통과다 이런 건데 이게 단순하게 이런 문제 아니에요. 55명의 낙선 그러니까 22대 국회의원이 못된 사람들이 여기에 26명인가가 나오지 않아도 통과합니다. 네, 26명만 아프면 됩니다. 아프면 돼요. 예. 어. 아이고 아야 해가지고 배탈이 났다고 병원에 가시면 모든 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게 여기 재밌다니까요. 난 받아들이겠다 하면 오히려 사건이 별 큰 문제가 안 돼요. 당분간은. 근데 두 가지 경우의 수이잖아요. 국민의힘 애들이 열심히 일치단결해가지고 부결시켜버려요. 제 투표를. 그래도 문제. 근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뭐 일종의 태엽 비슷하게 해가지고 안 나오거나 또는 무기명이니까 찬성을 눌러서 통과되는 것도 문제. 그때는 그 순간은 국민의힘 사람들이 윤석열과 적이 되는 순간이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윤석열은 걷잡을 수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만약에 이 최상병 특검을 재의결했는데 부결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다음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모든 그 상임위원장을 독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명분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게 다음 22대 국회를 어떻게 가져갈까 하는 전략이 담겨 있는 굉장히 중요한 판단이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서 지금 어떻게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그게 단순히 우리 윤석열이 소중해 그러니까 지켜야 돼 이것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니까요. 이거를 누가 코칭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윤석열 스타일을 보면 코칭하는 거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혼자 생각을 하는 건데 너무 근시안이에요. 어제 모 신문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윤석열 불행한 퇴장을 위한 빌드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우리 쪽 진영에서 제일 보수적이면서 느린 언론 중에 하나가 경향이거든요. 경향도 이제 저런 이야기 쓰고 있잖아요. 저 말은 탄핵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불행한 퇴장. 불행한 퇴장. 국민은 탄핵에서 끝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철저한 사법적인 처리까지 끝내야 된다.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측은지심 갖지 마세요. 그냥. 아니. 측은지심을 갖는다 이런 것보다도요. 저는 마음속으로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측은지심이 있어야 되는데 윤석열이는 측은지심에 좀 저는 선을 넘었다고 봐요. 네. 보는 순간 국민을 아프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푸나님이 말하는 측은지심은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도 가지는 그 측은지심이 있잖아요. 예, 고기를 먹을 때도 아이 고마워라 불쌍해라 하면서 맛있게 먹잖아요. 아니 측은지심을 갖고 싶다고 말했지 내가. 근데 측은지심 생긴다고 그랬어. 아, 네, 정정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나중에 요게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푸나 수박. 윤석열 보고 측은지심 느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지 마. 식물 PD. 자, 봐봐요. 지금 윤석열의 임기 기간 동안의 지지율이에요. 참 길게 쓰죠 저거. 저 족자 하나 만들어도 될 정도예요. 이런 대통령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한번 크로스 한번 일어나지 않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을 찍었지만 이재명 후보보다 24만 표 더 얻은 윤석열을 찍었지만 임기 2년이란 기간 동안 윤석열은 저런 식으로 지지율이 야. 나오고 있었다. 이게요. 어떤 순간에 취임 2주년, 총선 참패 이런 게 맞물려 있으면서 이재명 대표 만나면서 완전 환골탈태. 특검도 다 받을게요. 야당이 하라는 대로 할게요 했다면 저는 지지율이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지지층에서 빠지니까. 네. 그런데 탄핵시키라는 이야기 안 나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윤석열이가 지금 마지막 기회를 걷어 차버린 거예요. 물론 하나가 더 남아있긴 하지 부록으로. 진짜로 거부권 행사하는지 안 하는지는 보자가 있겠지만 기자회견 때 정말로 흰 소복 입고 나와서 석고대죄 했어야 되는 거야. 건들건들 나와가지고 나 이 지지율 보고 있으면 난 진짜 아우. 그래서 2년 만에 사실 우리가 진짜 꼴 보기 싫었던 게 꼴 보기 싫었던 것도 아니죠. 이때는 우리가 다 TV를 건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저러고 돌아다니는지 잘 몰랐어요. 워퍼컷 하고 돌아다니는 거를. 그런데 이제 2년 만에 표정을 보면은 진짜 달라졌다. 사실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건 저기 작게 보이는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인다는 저 눈을 이렇게 모습이죠. 작게 뜨고 보면 네. 보입니다. 아 새날 구독자들은 옆에 오른쪽 밑에 사진이 보이고 구독 안 하는 사람들은 안 보이는구나. 그렇죠. 아이고. 이게 요즘 유튜브에서 새로 발표한 신기능입니다. 아 구독자한테만 그런 거 있어요? 보이는. 여러분 구독하셔야 보인대요. 오히려 저렇게 그러니까 선거 운동을 하고 다닐 때는 신나서 어퍼컷 쳤지만 정작 앞에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마크 앞에서 연설을 할 때는 표정은 진짜 그날 보니까 정말 썩어 있더라. 그렇지 이제 자기 스타일하고 안 맞고 왜 있잖아요. 윤석열이라고 하는 정말 이상한 검사 하나가 대중적 인기를 등에 업고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하면서 어쩌다 보니 대통령에 당첨돼서 정말 너무 과분한 자리에 깜냥 안 되는 자가 올라와서 마지막 기회까지도 발로 걷어차고 있다. 그러니까 평소 같으면은 잘 시간인데 저렇게 옷 차려입고 나와가지고 맞아. 서 있으면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자.